자,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항분포를 써먹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단어는 이항분포예요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정말 쉬워요, 여기는. 이유는 이항분포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어려운 건데 여기서 대놓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됐어? 그래서 조금 다르게 설명할게요. 이게 그렇죠. 통계 파트에서 우리가 이항분포를 써먹어야 되나? 이게 이항분포를 이용하는 문제인가? 이거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오케이? 그거 중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잠깐 보자.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값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아까 말했던 거 뭐 있었죠? 독립시행. 독립시행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거 이항분포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일단 우선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시행 중에서 독립시행이 직접적으로 대놓고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로 시행하는 그 종류를 알아달라고 했었죠. 뭐 있었지? 주사위, 동전. 좋아. 고마워. 뭐? 못 들었어. 석궁? 사기업 이런 거잖아. 이런 것들은 이제 독립시행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었어요. 맞죠? 섞은 거 같잖아. 조심해. 다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 갖고도 좀 애매할 때가 좀 있어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확인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럼 이제 뭘 추가로 느끼면 되냐면 n값. n값을 느낄 수 있으면 좋아요. 통계 파트에서 n값은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시행횟수. 맞습니다. 시행 횟수가 나와요. 반복적으로 몇 번을 했다라는 말이 나올 거야. 그럼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반복적으로 25번을 했대. 그럼 n은 25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숫자로 나와 있는 값들을 문자로 얘가 어떤 숫자인가를 우리가 표시해야 되잖아. 근데 시행 횟수가 대놓고 또 나오는 편이거든요. 몇 번 이렇게. 그럼 우리는 그게 바로 n이다 라고 놓을 수 있으면 돼요. 느낌이 안 오네. 자, 얘들아, 이항분포는 어떻게 표현하죠? 두 가지 지표가 있어요. 몇 콤마 몇, 아까 말한 거 몇 콤마 몇이 있어요. 앞에가 뭐야? n이고 뒤가 뭐야? 자, n은 뭐였어? 시행 횟수였고요. p는요? 성공 확률. 그치, 성공 확률. 이 두 가지 지표가 n과 p인 건데 대놓고 b는 몇 콤마 몇이라고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이거 이항분포야. n은 얼마고 p는 얼마야 라고 너희들 설정을 해야 되는데 좀 헷갈린다고. 이게 이항분포를 이용하는 문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했었어. 맞죠? 근데 n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시행 횟수야. 뭐 너희들 시험 범위로 말하면 n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항분포의 시행 횟수 n밖에 안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는 다른 거랑 좀 헷갈리거든요. 누구랑 헷갈리냐면 얘랑 좀 다른 또 다른 n이 있어요. 누구냐면 통계적 추정에서 n이 나오죠. 통계적 추정에서 n값이 나오잖아. 나 기억 안 나? 샘플의 정규분포. 샘플의 크기. 그 정규분포 이해는 아무런 관계 없는데요. 정규분포 이름이 n인 거고. 이거 소문자 n. 샘플의 크기. 전체 평균을 우리가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만을 샘플링해서 조사한다고 했었잖아. 그때 n이 샘플의 크기 n이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가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서 임의로 300개를 추출해가지고 조사를 할 거야. 그 300개는 n이라고요. 근데 뭐가 헷갈리냐면 샘플의 크기에 나오는 n과 시행의 수에서의 n 값이 조금 헷갈려요. 얼핏 보면 둘이 비슷해. 거의 같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담임의 몸에 다 비슷해요. 오케이? 다시 얘들아 중요한 거야. 각 중단원을 쪼개서 문제를 풀면 어렵지 않아요. 이상확률 분포,
좀 전에 우리 앞에 했던 단원들 숙제가 나갔던 것들 그거 따로 풀다든지 이항분포 따로 푼다든지 어렵지 않아요. 정규분포 따로 푼다? 안 어려워요. 근데 이게 다 합쳐져 있고 어떤 단어인지 몰랐을 때 푸는 게 어려운 거야. 이해 갔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이 둘을 뭐 해줘야 돼?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지금 세 번째 수업하는 것 같은데 지금 처음 보는 눈빛들이야. 자, 여기 n과 여기 n이 구분이 되어야 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보고. 이거 기억하는 사람. 얘네들 구분이 되어야 해. 문제를 보면 구분이 돼요. 뭔지 알 것 같아. 뭐? 의. 아, 위드가 의예요? 함께. 어머와 함께. 아무도 기억 안 나요? 시행횟수, 이항분포에 나오는 저 시행횟수의 n은요, 반드시 누구랑 같이 나와야 하냐면, 성공 확률 P와 같이 나와야 돼요. P와 같이 나와야 해요. 반면에 얘는요, P랑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나올까? 어? 그리? 아닌 것 같아요. 누구? 얘는 X바랑 같이 나와야 돼요. 일부를 샘플링해서 그것들의 평균을 구했다란 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값이 숫자로든 뭐든 주어질 거야. 같이 동반되는 게 달라요. 물론 당장 너희들 시험 범위를 생각하면 n은 무조건 P랑 같이 나오고 얘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아예 무시해도 되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문제 풀다 보면 문제를 해석하지 않아도 n은 보여요. 무조건. 몇 번, 몇 회 보이거든요. 그럼 이 문제가 이항분포 문제인지 아니면 추정 문제인지를 너희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분 방법이 뭐냐면 문제 내에 표본 평균 x바가 나와 있으면 샘플의 크기 n을 말하는 추정 문제인 거고 성공 확률이 나와 있으면 시행 횟수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는요. 얘가 없어. 얘 못 찾겠어. 딱 봤을 때 얘가 없어. 그렇다고 얘도 없어. 그럼 뭘까? 다 없는 것 같아. 얘도 없고 얘도 없어. 뭔가가 감춰져 있는 거야. P 아니면 X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X바는 대부분의 우리 고교과정 문제에서 우리 보고 직접 구하라는 경우는 없어요. X바 값은 보통 주어지는 거야. 근데 X바가 없다는 얘기는 대부분은 뭐냐면 P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X바가 나와 있지 않았을 때의 N값은 대부분 이항분포의 시행 횟수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습을 하려면 그 추정 문제랑 이항분포 문제랑 다른 문제랑 막 섞어놔야 돼. 막 뒤집어 섞어놓은 다음에 우리가 그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책들은 그럴 수가 없죠. 단원별로 쪼개져 있으니까. 그래서 연습은 오늘 그 구분하는 연습을 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뭐냐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냐면 독립시행 확률이야. 그럼 얘는 이산확률 분포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이 상태만 볼게요. 시행을 n번 했고 성공 확률이 P예요. 한 번 성공했을 때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변수 x의 종류는 무엇이 가능한 거죠? 변수 x의 값이 뭐부터 뭐까지 가능한 거예요? 뭐부터 뭐까지 가능해? 0부터 N. 그렇지. n까지예요. 성공을 0번 할 거냐 n번 할 거냐 물어보는 거라고. 몇 번 할 건지 물어보는 거니까 이 시행 횟수가 바로 성공 횟수의 값을 변환했을 때 그게 바로 변수 x가 되는 겁니다. 됐니? 그럼 이제 이걸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독립시행이니까 이 확률 값들은 뭐가 되는 거야? 독립시행 확률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K번째 해당하는 확률은 성공을 K번 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확률 값이 얼마야? 독립시행 확률에 의해서 P의 K제곱. P는 성공 확률, 실패 확률을 나는 Q라고 해요. 아니 1-P 바꾸든지.
실패를 몇 번 해야 돼? 전체 중에서 K번을 뺀 나머지는 실패. 그럼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돼? NCK. 이거 왜 붙는지는 아시죠? 회차적으로 봤었을 때 몇 번째 성공하고 몇 번째 실패하냐는 다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줄 세우는 이 개수값까지 넣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K번째 값을 구했으면 나머지 것들도 다 구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야? 이것들에 뭘 구하는 게 힘들어. 이것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려면 곱하고 이게 다 해야 되잖아. 생 노가다죠. 네. 근데 결과적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EX, 이항분포의 평균값은 뭐랑 똑같다? NP를 곱한 거랑 똑같다. 그럼 VX는 어떻게 된다? 왜더라고 썼죠? NP? Q. 여기서 Q는 1-P. 실패 확률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까먹었어? 지금 다시 외우세요. 그래서 이항분포는 실제로 뭘 구하지 않아, 그래서. 표를 만들지 않습니다. 표 없이 평균과 분산을 바로 구할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또 뭐도 물어봐, 그럼 이제. 제곱에 대한 평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이거는 무조건 어디서 구해야 돼? 이거 정말 여기다 제곱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분산의 공식이 제평평제인 거니까. 제곱의 평균은 무엇과 같냐면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그냥 더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곱의 평균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네. 됐니? 이건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원래 이제 이 변수 x가 지수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수에. 그거 배울 게 없잖아. 네. 나중에 등비수열 하고 나서 다시 해야 되는 거라서 요즘은 안 나와요. 하는데 이런 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x제곱의 평균을 구하래. 그럼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그럼 이거를 이렇게 넣어도 될까요? 얘가 없으면 같이 없애면 되는데 얘가 제곱으로 있으면 얘도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네. 안 돼요? 돼요. 돼요? 혹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소이. 썰이? 이거 아니고요. 얘는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얘들아, 당연히 되는 게 왜 그런 거냐면 x제곱을 새로운 변수 y라고 생각해봐. 그럼 돼, 안 돼? 되잖아. 사실 y에다가 x제곱을 역치환하면 되는 거잖아. 대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뭐 공식 뭐 증명하고 그런 게 아니야. 이해갔니? 또 이렇게는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228페이지 나와 있는 개념 설명 내가 다 한 거고요. 혹시 요것만 더 볼게 되나? 이거를 싹 다 더한 값이 얼마다? 1이다. 그럼 이 싹 다 더한 걸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면 되는 거냐면 K번째 확률인 NCK의 PK제곱, QN-K제곱을 다 더하는 거죠? 그럼 시그마가 되는 거잖아. 그럼 시그마, K는 얼마부터? 0부터 N까지. 0부터입니다. 선생님, 우리 0 계산할 수 없어. 없어. 근데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값이 얼마다? 네. 1이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얘 때문에 어색한가? 이거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이걸 풀어내면 NC0 곱하기 P의 0제곱, Q의 N제곱 더하기 NC1 곱하기 P의 1제곱, Q의 N-1제곱 이렇게 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 NCN 곱하기 P의 N제곱, Q의 0제곱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그마를 풀면? 네. 이거 많이 본 적 있지 않아요? 네. 어디에서? 이항정. 이항 정리에서. 이항 개수 때 배웠죠.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이항 정리됐잖아. 괄호 안에 문자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P하고 누구? 여기 뭐? N. 기억 안 나요? 욕 나올 뻔했어. 네모 플러스 세모의 N승 했을 때 이게 정리한 저거잖아. 네모가 P고 Q가 세모인 거잖아. 에휴,
근데 Q가 뭐라고? 1 마이너스 P잖아요. 더하면 얼마야? 0, 1, 1, 1이죠? 1의 n승은? 1. 그래서 1인 거야. 증명 구조 한다면. 확률이 하면 당연히 1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돼요? 애들 내용 정말 없어. 오늘 하는 건 이게 다야. 거기 위에 식이 나와 있길래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럼 얘들아 간단하게 문제 볼게요. 1103번 너희들 이따 다시 풀어봐. 이항분포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확인하래요. 그럼 이항분포 여부는 무엇과 관련 있는 거야? 우리가 하는 시행이 무엇이어야 해? 독립시행이어야 된다고요. 자, 거꾸로 볼까요? 5번 불량률 20%인 공장에서 100개의 제품을 생산했을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 이항분포 맞아 안 맞아? 맞죠? 그 다음에 적중률 0.9 율 나왔잖아요. 독립시행 맞잖아요. 3번 동전을 던지는 시행 앞면이 10번 나올 때까지 시행한 횟수 X. 동전 던지는 거잖아. 뭔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주사위를 10번 던질 때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최대 10번까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선생님 여기 뭐뭐뭐 율 없는데? 없어. 그런데 뭐야? 이 이하가 나오는 걸 성공이라고 본다는 얘기야. 그럼 성공할 확률 얼마야? P가 얼마라는 얘기야? P 확률 얼마예요? 3분의 1, 6분의 1, 3분의 1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뭐뭐뭐 율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야? 1번 뭐야? 그러면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한 번에 2개의 공을 다시 꺼내어보고 넣는 시행을 100번 한대요. 흰 공만 2개가 나오는 횟수 X.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 잘못 봤나? 그러네. 1번이 답이, 1번도 독립수행이네요. 그죠? 상황이 똑같잖아요.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주머니에 2개, 3개가 있는데 2개를 꺼내놓고 다시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잖아. 그 시행을 몇 번 반복한다는 얘기야? 10번 한다는 얘기야. 답은 뭘까요? 5번. 5번? 3번. 3번. 이유는? 나올 때까지. 이거는 X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계속 던졌는데 뭐 나와? 계속 뒷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항풀하려면 시행 횟수가 몇 번으로 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시행 횟수 중에서 성공 횟수가 0번부터 n번까지여야 한다고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얘는 성공할 때까지 던지자는 얘기야. 말이 바뀌었죠. 전체 횟수를 정해놓고 그 중에서 성공 횟수가 몇 번이겠니를 물어봐야 되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일단 던져봐.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던져볼래?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물론 이 확률은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성공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성공할 수도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성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얘 확률 얼마야? 첫 번째 바로 성공해야 되는 거니까. 굳이 말한다면 성공 확률이 너 뭐 잘못 읽었니? 3번 동전을 던지는 건데 성공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처음에 성공할 수도 있죠. 반대로 얘는요. 처음에 실패, 두 번째 성공. 처음에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성공.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계속 다 더해야 되는 거야. 끝없이 더해야 돼. 끝없이. 이건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무한급수라고 하는데 끝없이 더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야지만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거는 이항분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유형 1번은 이항분포에 대한 개념적인 거를 주어진 조건으로 너희들이 확인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1110번은 넘어갈 거예요. 뭐냐면 그냥 이게 x가 이항분포에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나와 있고 x의 평균이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식이죠? np를 곱한 게 평균 12가 나온다는 거니까 값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쉽다. 유형 2번은 그냥 너무 쉬운 문제. 싹싹 풀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118번. 유형 3번에 118번 보시면 EX랑 VX가 나와 있어요. 조건이 몇 개 나와 있는 거야? 2개. EX와 VX. 조건이 2개. 그럼 얘들 물어볼게요. 여기에는 미정계수가 몇 개인 거야? MPQ 3개가 아니라 Q는 누구죠? 1-P인 거니까 미정계수 몇 개인 거야? 2개. 다시 말하면 평균과 분산 또는 다른 확률값과 상관없어요. 조건이 2개가 주어지면 우리는 이항분포 값인 MPQ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평균과 분산 조건 2개를 이용해서 N과 P 값을 구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넘겨. 자, 1134번, 234쪽에 있는 1134번 보세요. 얘를 보면 사실 이제 요 34번에 나와 있는 PX는 너무 친절하게 나와 있는 건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독립시행 확률값을 말하는 거잖아. 얘가 지금 NCR의 3분의 1의 R제곱 이건 독립시행 확률인 거잖아. 독립시행 확률과 관련된 분포는 이항분포인 거죠. 그럼 몇 번을 던진다는 얘기야. 이거 보고 알아야 돼. 이항분포 N과 P 값을 알아내야 되는데 N은 얼마인 거야? 9인 거죠. 전체 시행이 9인 거죠. 그럼 P는요. 성공 확률은 3분의 1. 조심할 건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나올 일은 없는데 9C 여기서 만약에 9C R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9C R 9C 9-R에 3분의 1의 R제곱 3분의 2의 9-R제곱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럼 우리는 요 값이랑 요 값이 같은 거니까 얘를 성공 확률 P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얘가 실패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꼭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9C 9-9를 9CR로 바꿀 수 있어 없어? 그럼 얘가 성공 확률 P가 되는 거고 얘는 실패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하기 나름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서 이 이하의 수가 나오는 거를 성공이라고 해. 그럼 성공 확률은 6분의 2잖아요. 근데 그게 반대. 2보다 큰 수가 나오는 걸 성공이라고 한다면 성공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4가 되는 거죠. 그 기준을 정확히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설정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누가 P가 되는지는 너희들이 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이거는 지금 확률값을 독립시행 확률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조금 다르지만 1142번 PX는 K가 NCK 곱하기 2분의 1의 N승이에요. K승이 아니라 N승입니다. 1142번 이것도 독립시행 확률 말하는 거 맞아요? K제곱이 아니라 N제곱이거든요. 얘도 맞니? 네. 맞아요. 왜냐면 NCK 얘는 변하는 숫자야. 0, 1, 2, 3, 4, N까지. 근데 주의 값이 2분의 1에 N승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왜 독립시행 확률일까요? 모양이 다른데. 왜 같은 거지 이게? P가 2분의 1이었어. 그렇지. 얘들아 이거는 뭐냐면 2분의 1의 몇 제곱이랑 K제곱이랑 2분의 1의 몇 제곱? N-K제곱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라고. 왜? 얘가 확률값이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이 똑같으니까 이 둘의 곱은 무조건 2분의 1의 N승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독립시행 확률이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그럼 마지막 이런 거는요. 200C X A의 X제곱 3분의 2의 200 마이너스 X제곱 문제가 주사위를 던지는 문제래. 그럼 독립시행 확률인 거잖아. 근데 A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낑겨 맞출 수 있다고요. 성공 횟수, 실패 횟수, 실패 확률이 3분의 2. 그럼 A는 성공 확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A는 얼마가 되어야 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겠어요? 형님? 최근에 했던 통계 내용 중에서 이항분포가 사실은 제일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형 6번까지가 되는 거고, 유형 7, 8, 9번은 유형이 뭐냐면요. 유형 7, 8, 9번은 이항분포가 나오지 않아요. B가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근데 1145번을 보면 뭘 보고 하는 거냐? 이게 너무 쉽게 나왔어. 숫자가 두 개가 있어. 0.9랑 100이 나와 있는데 0.9가 뭘로 돼 있어? 성공 확률로 돼 있죠? 아, 여기 봐. 네. 빨리 자식아. 근데 뒤에 또 100이 나와 있죠. 100번. 이게 실행했잖아. 네. 딱 보자마자 n 값과 p 값이 100과 0.9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요거 보고 B네. 이항분포네. 라고 캐치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니? 오케이?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어요? 뒤에 있는 문제 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48번 문제, 148번 문제 400번 던질 때 n이 400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두 주사위의 눈의 곱이 짝수가 되는데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질 건데 둘 다 짝수가 두 개 곱이 짝수가 되는 거. 짝짝, 짝홀, 홀짝. 홀홀 빼고 다 되는 거죠? 그 확률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결정되어 있잖아. 이것도 그래서 이항분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걸 나타냈으면 너희들이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니? 자, 개념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아이들아 좀 뒤로 가보는데, 241쪽 가볼래요? 있는데, 여기가 뒤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이 있는데, 큰 수의 법칙은 이거 빼세요, 이거는. 이거 문제화 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 나와 있네. 이건 계산 문제라서. 유형 12번에 나와 있는 큰 수의 법칙은 굳이 우리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 않을 거고. 242, 243에 나와 있는 빈칸 추로는 나올 수도 있을까? 내신에? 아니요. 아니, 대단한 문제는 아닌데. 이건 선택적으로 하세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유형 1번부터 유형 11번까지 유형별 두문항식은 지금 풀게요. 두문항식은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